일일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다 배웠으니까 공식화 시켜서 그냥 공식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숫자. 당연히 경우의 숫자는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순열이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겁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하는 경우의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조합에 비해서 R팩이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큰 녀석입니다. 그럼 반대로 조합의 값은 순열의 값을 어떻게 하자고요? R팩으로 나누기 한 게 조합인가요? 그런데 NPR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하죠?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곱해요?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될 때까지? 전체 개수가 R개가 될 때까지 곱했습니다. 마지막 이 녀석의 값은 N-R 플러스 1인가요? 여기까지 곱해야지 R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지? 분모에다가 N-R팩이라고 쓴다면 분자에 N팩이라고 썼을 때 약분하고 남는 게 여기까지 남는 거죠. N-R 이후에까지 지워지는 거죠. 그거를 R팩으로 나누겠습니다. R팩으로 나누겠더니 번분수 계산하면은 N-R팩, R팩분 N팩인가요? 자, 지금 혹시 다 새롭나요? 다 알고 있는 공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열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R개를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N-R팩분의 N팩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조합의 값은 당연히 조합 공식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조합은 앞에 것 팩토리얼, 분모에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뒤에 것 팩토리얼. 그래서 MP2의 값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걸로 산수할 건가요? N부터 2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건가요? MP3이 의미하는 거는 3개를 곱하는 건가? 하나씩 작아진 거를? MP1의 값은 누구예요? 한 개만 쓰라고요? MP빵이 뭐야? MP빵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빵개를 뽑아가지고 빵개를 배열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를 한 가지로 쓸 겁니다. MPN의 값은 누구죠?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야 되잖아. 그게 N팩인가요? 하지만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누구죠? 0팩분의 N팩인가요? R 대신 N 대입했으니까요. 그래서 0팩의 값이 누구라고 정의하죠? 2팩이 누구죠? 3팩은요? 4팩은요? 5팩은요? 6팩은요? 여기까지만 산수하고 나머지 거 그냥 답을 팩토리얼로 쓸 겁니다. 자, 조합의 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NC는 산수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로 산수하죠? NC3의 산수를 할 때는 3이 1분의 N 곱하기 N- 곱하기 N-2로 산수해요? NC는 누구죠? N명 중에 한 명 뽑는 경우의 숫자는 N가지인가요? NC빵은 누구야? NC빵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한 가지인가요? NCN이 누구죠? N개 중에 N개 다 뽑는 거.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조합은 공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공식 중에 필요한 공식은 NCR의 값이랑 NCN-R이 똑같았습니다. 10C3의 값이랑 10C7의 값은 똑같습니다. 10C1의 값이랑 10C9의 값은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N-C R의 값이랑 N-C R-를 더하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 안 납니다. NCR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설명했습니다. R 곱하기 NCR이라는 녀석의 값은 혹시 그럴 리가 없습니다. N 곱하기 N-C R-입니다. 이것들은 조합에서 외우셔야 될 공식들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공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거는 순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하에서는 순열 파트를 배울 때 그냥 순열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근데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NPR로 계산하는 순열이라는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일렬로.
일렬로 배열하는 걸 우리는 원래 다른 표현으로 직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상에다 숫자를 배열하는 거. 직순열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녀석은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원순열 배우려고 하고요. 염주순열 배우려고 하고요. 탁자순열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직순열에서 파생되는 것들로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자, 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원 테이블이 있는데 원 테이블에 사람을 한 명만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한 명만 배열하는 방법은 선생님 여기다 배열할 수도 있고 여기다 배열할 수도 있고 여기다 배열할 수도 있고요. 엄청 많은데요? 그럼 가짓수를 뭐 세고 난리예요? 자, 원 테이블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원 테이블에 여기는 뭐 이름 써 있고 여기는 사람 이름 써 있고 여기는 좀 기수 좀 나 있고 구멍 뚫려 있고 그래서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가짓수가 무수히 많다 이게 아닙니다. 원 테이블에 사람이 한 명 앉는다는 개념은 외롭게 혼자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 상황. 왕따같이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이게 사람 한 명이 앉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근데 원 테이블에 사람이 두 명 앉는 경우에는 몇 가지일까요? 아, 선생님, 두 명이 이웃할 때, 옆에 붙어 있을 때, 뭐 한 3cm 떨어져 있을 때, 1m 떨어져 있을 때, 엄청 많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앉아 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두 사람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거는 마주보는 상황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사람을 원 테이블에 배치할 때는 반드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지게끔 배치할 겁니다. 자, 한 명을 배치하는 것도 한 가지, 두 명을 배치하는 것도 마주보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 두 명을 앞 사람과 앞뒤 사람을 순서를 바꾸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다른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마주보는 상황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 명 배치할 때부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부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원 테이블에 세 명을 배치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A를 배치하고 여기다 B를 배치하고 여기다 C를 배치한 것과 여기다 A를 배치하고 여기다 C를 배치하고 여기다 B를 배치하는 것은 다른 배치입니다. 고습을 친다면 A 다음에 B가 치고 B 다음에 C가 치는 상황이고요. 빨간색으로 쓴 건 A 다음에 C가 치고 C 다음에 B가 치는 거여서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파란색으로 쓴 거하고 빨간색으로 쓴 건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 테이블에 여기서부터 A, B, C라고 쓴 거는 앞에 쓴 A, B, C와 똑같습니다. A 다음에 B가 치고 B 다음에 C가 치는 거랑 A 다음에 B가 치고 B 다음에 C가 치는 거랑 같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A란 또 원테이블 또 그려야 돼. 이것도 똑같은 걸걸요? A 다음에 B가 치고 B 다음에 C가 치면은 이것도 똑같은 거죠. A, B, C라는 세 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 건 원래 몇 가지죠? 6개. 일렬로 배열한 건 3팩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원 테이블에 지금 세 사람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라고요? 중복되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란색, 빨간색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럼 두 가지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두 가지인 거겠네. 어차피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A, B, C의 값들이 일어서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순서만 여전히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은 한 가지로 세야 됩니다. 세 가지로 세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세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6을 3으로 나눠서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의 위치를 고정해 놓고서 나머지 사람만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명은 고정해 놓고서 나머지 두 사람의 순서를 바꾸는 거 2팩으로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말 납득한 거 맞나요? 4명의 사람을 배치하겠습니다. 4명의 사람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4명을 배치할 건데 A, B, C, D라고 배치한 것과 A, B, C, D라고 배치한 것과 아이씨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 네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배치한 건 다 똑같습니다. 즉, 네 가지 걸 한 가지로 세야 됩니다. 원래 원 테이블에 일렬로 4명을 배치하는 건 4팩입니다. 일렬로 직순열로 배열한 건 4팩인데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거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세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를 한 가지 줄이기 위해서는 4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24의 값을 4로 나누겠더니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A라는 녀석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3명의 순서만 바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명만 배치하면 되는 건가요? 3명만 배치한다고 생각해서 3팩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원 테이블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원래 일렬로 n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야? 일렬로 n명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죠? 하지만 원 테이블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일렬로 배치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n가지 걸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되거든. 원 테이블에 배치하면. 그럼 n으로 나누기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n팩을. 또는 한 명을 고정해 놓고서 나머지 n-1명의 사람을 배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것들은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하지만 염주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가 구슬을 3개 꿰겠습니다. 이 구슬은 ABC라고 하는 구슬입니다. 이렇게 목걸이에다 구슬을 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구슬을 꿰습니다. 이것들은 염주이자 목걸이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거죠? 탁자라고 하는 건 뒤집어 엎은 다음에 사람을 물고 나오면 세워서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나요? 염주라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은 공간상에서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같은 물건이죠? 염주를 샀는데 이 물건 하나 샀고 이 물건 다르니까 또 하나 또 사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신나게 나 2개 다른 거 샀는데 집에 가서 어느 날 뒤집어 봤더니 2개 똑같은 거네. 바보지 바보. 2개 똑같은 거죠? 2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순열과 비교해보자면 원순열은 3명의 사람을 배열하는 건 2팩이었잖아. 2가지였잖아. 원순열에 3명 배치하는 거는. 하지만 염주순열은 몇 가지라는 얘기야? 3명을 배치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3개의 구슬을 염주에 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뒤집었을 때 2가지 께 한 가지로 취급돼야 됩니다. 뒤집었을 때 한 가지 께 2가지 께 한 가지로 취급돼야 됩니다. 여기 원순열에 비교해 봤을 때는 뒤집어진 2가지가 같은 거니까 2로 나누게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건 3 이상의 숫자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왜? 빵 대입 1 대입하면 누군데요? 2 대입하면 누군데요? 경우의 수가 분수일 수 없습니다. 3 이상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탁자 순열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의 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탁자가 있고요. 이 탁자에 사람을 6명 앉힐 생각입니다. 사람을 6명 앉힐 계획인데 6명의 사람을 다 동일한 인원수대로 둘둘둘 앉힐 계획입니다. 사람은 A, B, C, D, F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A, B, C, D, E, F 또 여기서부터 A, B, C, D, F 자, 여기서부터 A, B, C, D, F 여기서부터 A, B, C, D, F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 3가지 것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취급할 겁니다. 이 3가지 것들은 다 똑같은 배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A, B, C, D, F라고 쓴 거는 이 2가지 건 다를걸요? 이건 A라는 사람이 왼손으로 모서리가 잡히고요. 이건 A라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모서리가 잡히는 거죠. 이 2가지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준비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탁자 순열의 값은 6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 6팩이라고요? 6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치하면 6팩입니다. 근데 일렬로 배치했을 때만 비교해보자면 일렬로 배치했을 때는 6가지가 다 다른 경우야. A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6가지 일렬로 배치하는 거는 6가지, 그러니까 일렬로 6명을 배치하는 건 6팩까지인데 이 6가지는 일렬로 배치했을 때는 다 다른 경우인데 삼각형의 테이블에 배치했을 때는 이 3가지는 똑같은 거고 여기 있는 3가지는 똑같은 거야. 3가지를 한 가지로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3가지를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직순열과 비교해보자면 삼각형의 탁자에 배치하는 경우는 6팩을 3으로 나눠줘야 돼. 3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원순열과 비교해보자면 원순열은 6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게 5팩입니다. 원 테이블에 6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6-1팩 5팩입니다. 하지만 원순열은 이 6가지 것들이 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원순열은 6가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원형에 6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두 개는 다른 건가요? 맞아요? 원순열은 이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건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다른 것들입니다. 여기가 A가 있는 건 여기가 A가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왼손은 모서리 잡히고 오른손은 모서리 잡히거든요.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 테이블에 배치했을 때는 A가 여기 있는 거랑 A가 여기 있는 거랑 원순열에 배치했을 때는 A가 여기 있는 거는 같은 경우지만 삼각형의 테이블에 배치했을 때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순열과 비교하면은 2배를 하셔야 됩니다. 6팩의 값을 3으로 나누면 누군데요? 720을 3으로 나누겠더니 120을 2배 했더니 누구예요? 이렇게 푸는 건 좀 불편합니다. 더 쉽게 풀겠습니다. 탁자 순열은 6명의 사람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삼각형이면 3으로 나눌 겁니다. 방금 전에 원리적인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했던 거고요. 앞으로 원리적인 이해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정다각형이었을 때 선생님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에 8명의 사람을 배치하겠습니다. 정사각형에 8명의 사람을 배치할 때는 방금과 같은 설명을 하자면 일렬로 배치하면 8팩이죠. 여기서부터 A, 여기서부터 A, 여기서부터 A, 여기서부터 A를 배를 한 4가지는 중복됩니다. 4가지를 한 가지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8팩의 값을 4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원형으로 배치했을 때는 원 테이블에 사람을 8명을 배치할 거는 7팩까지인데 여기다 A를 배치한 거랑 여기다 A를 배치한 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 테이블에 배치했을 때 경우의 수를 비교했을 때는 2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각형은 그냥 4로만 나누면 끝납니다. 오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에 10명의 사람을 배치하겠습니다. 둘둘둘둘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럼 10명의 사람을 배치하니까 탁자 순열은 뭐라고요? 10팩의 값 오각형이 5로 나누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이 방법보다는요. 되신 거 맞나요? 정다각형이면 몇 각형인지를 가지고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단 인원수는 똑같이 써야 됩니다. 삼각형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9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9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9팩의 값을 뭐로 나눈다고요? 삼각형이 무조건 3으로 나눕니다. 인원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정다각형이면 몇 각형인지를 가지고 분모의 값을 결정할 겁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 설명합니다. 탁자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1명, 2명, 2명, 1명, 2명 이렇게 앉히겠습니다. 6명의 사람 앉히겠습니다. 일렬로 배치한다면 6명의 사람 일렬로 배치하는 건 6팩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A가 있는 경우랑 여기에 A가 있는 경우가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경우가 A, B, C, D, E, F 배열한 거랑 여기서부터 A, B, C, D, E, F 배치한 거는 180도 회전했을 때 겹칩니다. 또 마찬가지 여기다 A를 배치한 거랑 여기다 A를 배치한 것도 겹치는 경우인가요? 또 마찬가지 여기다 A를 배치한 거랑 여기다 A를 배치한 건 겹칩니다. 두 가지 것들을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2로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원 테이블에 배치한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 테이블에 배치한 거랑 비교해 보자면 원 테이블에 6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는 여기에 A 배치한 거, 여기에 A 배치한 거, 여기에 A 배치한 거는 원 테이블이면 다 똑같은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외롭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서리 잡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왼손으로 모서리 잡히는 사람입니다. 원 테이블에 배치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중복되는 경우여서 다 같은 경우지만 원 순열과 비교해보자면 이 세 가지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3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원순열과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사각형은 무조건 2로 나눌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 탁자 순열은 전체 인원 숫자를 가지고 방금 전에 6명의 사람이면 6팩인데 직사각형에 무조건 2로 나눌 겁니다. 하지만 정다각형이었을 때는 몇 각형인지 가지고 분모의 값을 결정할 겁니다. 직사각형은 무조건 2로 나눌 겁니다. 만약에 2명, 3명,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사람 10명 있습니다. 직사각형에 무조건 뭐 하자고요? 2로 나누자고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탁자 순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칭성을 갖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을 배치하는 경우는 대칭성을 갖지 않습니다. 대칭성을 갖지 않으면
5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A는 외롭게 혼자 있는 I인데 얘도 외롭게 혼자 있는 I인데 두 개는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2명, 오른쪽에 1명. 얘는 왼쪽에 1명, 오른쪽에 2명. 다른 경우입니다. 얘랑 얘도 다른 경우입니다. 오른손은 모서리, 왼손은 모서리. 얘는 넓은 테이블 혼자 단독으로 쓰는 녀석입니다. 이 5개는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5팩과 똑같습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우의 숫자는 그냥 직순열과 똑같습니다. 쌤 말 빨랐지만 다 머릿속에 들어왔을까요? 자, 이거까지 했던 거 했고요. 이제 중복되는 걸 포함한 순열도 설명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이것들 일렬로 배열하겠습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죠? 7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면 7팩으로 계산할 겁니다. 근데 A끼리 순서 바뀌는 경우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B끼리 순서 바뀌는 것도 구분되지 않고요. C끼리 순서 바뀌는 것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2팩하고 2팩하고 3팩으로 나누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배열하려고 합니다. 배열할 때 경우의 숫자는 3팩의 걸 뭘로 나누게 하겠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냥 세 가지인가요? 중복되는 걸 포함한 순열입니다. 특정한 순서가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처? 맞냐? 티처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쌤이 T 다음에 C가 오도록 배치하고 싶습니다. T 다음에 C가 온다고 한다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동일한 알파벳을 취하려고 합니다. T하고 C의 값들은 동일한 알파벳 B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배치하려고 하는 건 B하고 E하고 A하고 B하고 H하고 E하고 R을 배열하는 건가요? 이것들을 막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인데요. 7팩의 값을 B가 2개 있고 E가 2개 있나요? 이것들을 뒤죽박죽 섞어서 막 배열했습니다. B, H, E, B, 뭐 E, A, R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B 자리에 대한 뭐만 대입하죠? 앞에는 T, 뒤는 C만 대입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열한 경우의 숫자인가요? 특정한 순서가 유지되는 녀석의 값은 다 동일한 알파벳을 취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겠습니다. 자, 설명도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쌤, 이 챕터 끝내고 싶어서 말 빨리 했는데. 자, 1번으로 갔습니다. 1번이 말 너무 빨리 했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 7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7명의 사람이 있는데 7명의 사람을 아무렇게나 막 남녀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7명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예요? 7팩은 일렬로 배열한 경우고요. 이거는 원탁에 둘러한 경우입니다. 원탁에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경우는 7-1팩 6팩인가요? 6팩이 몇이라고요? 여자끼리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테이블에 배치할 건데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여자 너희 3명은 이웃했으면 좋겠어. 얘네를 한 덩어리 취급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나머지 4명 있나요? 동그라미 5개가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여자들은 무조건 이웃하는 거죠. 동그라미 5개가 순서 바꾸는 건 몇 가지예요? 동그라미 5개가 순서 바꾸는 건 몇 가지냐고요? 4팩입니다. 동그라미 5개의 순서 바꾸는 건 4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여자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여자 3명이 자리 바꾸는 몇 가지죠? 원순열이니까 2팩 아닌가? 한 문제에서 원순열 계산은 반드시 한 번만 합니다. 한 문제의 원순열 계산은 반드시 한 번 합니다. 여자 3명을 배치할 때 원순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자 3명을 배치하는 경우는 3팩으로 계산합니다. 한 문제의 원순열은 한 번만 사용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요? 이것도 빨리 사전 많이 준다고? 자, 원테이블에 여자는 이웃하지 않게끔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남자를 먼저 4명을 배치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4군데 중에 3군데 여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자, 먼저 남자 3명을 남자 4명을 배치한 경우가 몇 가지죠? 이건 원순열 계산한 거죠. 여자들 3명을 4군데 자리에 배치하는 건 원순열 문제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죠? 4군데 중에 3명의 자리를 바꾸면 되나요? 4곳 중에 3곳을 선택해서 잘 바꾸면 되는 거죠? 앞에 건 지금 6가지, 뒤에 거는 따라서 144가 똑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하민이 왜 지금 무표정하죠? 너무 표정이 무표정한데요? 난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너 혼자 빨리 하지 말아요. 이런 표정이었는 건가? 이해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야, 이년들아 수다 떨지 말고. 자,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 요즘 4개의 영역인데 색깔은 4개 있습니다. 4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는 경우의 숫자를 칠하는 경우의 숫자 알고 싶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이런 상황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정삼각형 원테이블이라고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세 삼각형은 사람들 탁자하는 세 명의 사람을 인식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의 숫자는 먼저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가운데 색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요? 내가 남은 세 개의 색깔을 원순열로 생각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세 개를 원순열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색깔이 순서 바꾸는 게 몇 가지예요?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탁자 순열입니다. 뭐 지울 필요도 없겠다. 8명이야? 8명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라고요? 사각형의 테이블 8팩을 뭘로 나누라고요? 4로 나누라고요? 8팩의 건 8 곱하기 7팩이잖아. 그걸 4로 나누게 했더니 2 곱하기 7팩인가요? 답을 객관식 보기에 이걸 찾으셔도 되고요. 객관식 보기에 이게 써있으면 이걸 찾으셔도 됩니다. 7팩 이상부터는 산수 안 하는데 밑에 건 답을 산수해서 계산해놨습니다. 7팩 곱하기 720 난 못합니다. 거기다 2배 더하시래요. 난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갔습니다.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여기까지만. 중복순열만 하면은 숙제 내줄 수 있어. 아니에요. 네. 어. 1분에 하나씩 하면 돼. 어. 되게 쉬운 거야. 이미 했어. 중복순열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어. 알파벳이 A, B라는 두 개 알파벳이 있는데 세 군데에다가 중복을 허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 몇 가지야? 두 가지 집어넣을 수 있나요?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데려다가 배열하는 경우 숫자는 2의 3승인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중에 세 개의 숫자를 데리고 와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데리고 와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게 이 프로덕트 3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정식 명칭은 프로덕트입니다. 이 기호는 파이가 아닙니다. 파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의 이름은 프로덕트입니다. 하지만 파이라고 읽을 겁니다. 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딴 데 가가지고 이 파이 3, 야 이거 파이 아니야 학교에서 그러면은 뭐 배우긴 배웠는데 이러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이 파이 3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로덕트가 정식 명칭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아서 뽑힌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말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n 파이 r이면 얘가 지금 어떻게 산수한다고? 2의 3승으로 산수한다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산수할 때는 n의 r승으로 계산할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은 별로 무의미합니다. 왜? 너희가 틀릴 거거든. 자,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지가 3개 있습니다. 편지는 서로 다른 3개의 편지가 있고요. 우체통이 2개 있습니다. 우체통도 서로 다른 우체통입니다. 빠른 우편, 보통 우편입니다. 3개의 서로 다른 편지를 두 군데 우체통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이게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자, 몇 가지일까요? 자, 2의 3승 8일까요? 아니면 3의 제곱 9일까요? 객관식 부에 8, 9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중복순열이 맞나요? 왜 중복순열이지? 자, 첫 번째 편지를 A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두 번째 편지를 A에 못 넣는 거 아닌가? 넣을 수 있어 없어? 두 번째 편지를 A에 있어요? 편지를 넣을 때 A 우체통, B 우체통에 넣을 수도 있고 A에 넣을 수도 있고 A에 넣을 수도 있고 A에 넣을 수도 있고 뭐 B, B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두세 개의 편지를 집어넣는 방법 자체가 알파벳 2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알파벳을 뽑는 경우 아니야? 뽑아서 배열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편지를 2개 우체통을 넣는 경우의 숫자가 2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3개를 일렬로 배열한 거잖아. 그 경우의 수만큼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신 거 맞나요? 의미를 부여해서 풀어야 되는데 의미 부여를 한동안 못합니다. 의미 부여해서 푸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립시다. 선생님 어렸을 때 싸움을 못해가지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었어. 선생님보다 등치 큰 놈을 때리고 싶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다리를 걸어 잡아뜨린 다음에 운동장에서 걔를 깔아뭉개고 위에서 주먹질했어. 자, 두드러 맞는 사람은 깔려서 맞아야 돼. 싸움 못하는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올라타서 때려야 돼. 그런데 얘가 나중에 주먹으로 모래 지어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눈에 모래 들어갔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모래 들어간 다음에 저항할 수 없어서 되게 뜯어봐 했던 기억이 나. 암튼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밑에 깔려있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선택을 하는 건 위에 있어야 되고 선택을 당하는 게 밑에 있어야 돼.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우체통에다 집어넣는 거지 우체통에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을 당하는 거는 우체통입니다. 당하는 두 개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선택하는 게 지수에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분 컷으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설명해버렸다. 시간을 약간 오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밥도 안 먹겠는데. 자,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5개의 숫자에 대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복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개. 왜 4개죠? 방금 전에 사용한 숫자를 못 써요? 쓸 수 있죠? 0도 쓸 수 있죠? 산수한 몇인데요? 뭐라고? 20 곱하기 25, 500이야? 그 다음에 3000보다 큰 숫자가 필요합니다. 3000보다 크려면 제일 처음에 뭘로 출발해야 돼요? 3으로 출발하는 숫자도 있을 테고 4로 출발하는 숫자도 있을 테고 5로 출발하는 숫자도 있나요? 5는 없나? 3으로 출발하면서 이게 몇 가지 있는데요? 4로 출발하는 건 몇 개 있어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려고 합니다.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예요? 2가 갈 수 있는 거, 3이 갈 수 있는 거. 답은요? 1대리 함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1이 갈 수 있는 거. 2는 이게 1대리인가요? 얘는 실은 이렇게 했던 거네. 1이 누군가로 갔을 때 2가 그 값으로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중복되는 값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5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1, 2, 3 앞에 배열하는 거겠네. 이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1, 2, 3한테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함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5P3인가요? 5개 중에 3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다른 거 뽑아서 중복에 허용되는 거, 중복에 허용되지 않는 거.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걸 포함한 수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버네너가 있습니다. 원래 버네너 맞냐? 외국 사람이 바나나만 알아듣냐? 모든 경우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의 숫자가 뭐죠? 6팩의 값을 원로 나누기예요. 똑같은 게 A가 3개 있나요? 똑같은 게 또 있나요? 산수하겠습니다. 720의 값을 12로 나누겠습니다. 양 끝에 n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의 위치는 고정입니다. n 두 개 순서 바뀌는 건 어차피 두 가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n이 똑같으니까요. 가운데 배치하는 건 누굴 배치해요? b, a, a만 순서 바꾸면 돼요? 몇 가지예요? 4팩의 값을 뭘로 나누게요? 4가지인가요? 3개 a가 모두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a 3개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제 배치하려고 하는 건 b하고 n값하고 n값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 4개를 배치하겠습니다. 먼저.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4팩입니다. 뭘로 나누게요? n 두 개가 똑같으니까 a팩으로 나누겠습니다. a가 이 속에서 자리 바꾸는 건 몇 가지예요? 3팩. a가 구분되나요? 3팩으로 쓰고 싶어요? 3팩분에 3팩으로 써드릴게요. 또 a가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요. 한 가지인가요? 이게 몇 가지예요? b라는 알파벳이 n보다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b 다음에 n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n이 2개 있나요? 이런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치환하겠습니다. 둘 다 TTT라고 하겠습니다. 셋 다 TTT라고 나왔고요. 남은 건 AAA 나왔나요? 타타타네. 이거 6개 배열한 게 몇 가지죠? 6팩인가요? 그걸 뭘로 나누게 하겠다고요? T값이 3개 있으니까 3팩 이렇게 할 거죠? 그리고 T들 3개 자리에다 무조건 제일 첫 번째 N,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배치할 거죠? 그래서 B, N, N을 배치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네, 20가지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경로의 숫자 구하고 있습니다. 경로의 숫자는 직접 세서 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를 찾고 싶습니다. 먼저 A에서 B까지 가려고 합니다. A에서 B까지 갈 때는 전체 몇 칸을 가는 거야? 10칸을 가는 건가요? 10칸을 갈 건데 오른쪽 이동하는 건 A라고 칭할 거고요. 위로 이동하는 건 B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은 A 6개와 B 4개를 순서 바꾸는 것만큼 경로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A가 몇 개야? B, A, B, A, B, A. 그 다음이 또 B, A인가? 이 녀석이 지금 이 경로인가요? 얘네가 맞아요?
그런 것만큼 이 알파벳들을 순서 바뀌는 것만큼 경로의 수가 결정됩니다. 순서 바뀌는 게 몇 가지인데요? 10획의 값을 뭘로 나누게요? 6획 4획인가요? 오른쪽 가는 게 6개, 위로 가는 게 4개니까 이게 경우의 숫자가 210가지입니다. 쌤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나 계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나 너희한테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학원 조합 쌤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10시 3회 값이 누구라고요? 안 외우고 있습니다. 10시 4회 값은 210입니다. 10시 5회 값은 250입니다. 얘가 지금 7팩 3팩분의 10팩인가요? 얘가 6팩 4팩분의 10팩인가요? 내 말 준비되시나요? 난 이걸 외우고 있다고요. 자, 외우세요. 자, 그 다음은 A에서 C로 간 다음에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A에서 C까지 갈 때는 몇 칸을 가는데? 전체 4칸을 갈 건데 2칸 가는 건가요? 경로의 숫자는 2팩 2팩분의 4팩입니다. C에서 B까지 갈 때는 6칸을 갈 겁니다. 4칸 2칸 갈 겁니다. 6팩의 값을 4팩 2표로 나누기 할 겁니다. 앞에 것 산수했습니다. 6가지인가요? 뒷 것 산수했습니다. 15가지예요? 답이 90가지인가요? 하지만 90가지의 경로의 숫자는 여기는 할만한데 밑에 유제 문제 풀어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는 지나지 마세요. 여기는 구멍이 뚫렸어요. 뒤집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갈 때 호수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숫자, 최단 경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직접 세는 게 훨씬 빠릅니다. A에서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데까지는 몇 가지 경로가 있죠? 한 가지 경로밖에 없어요? 최단 경로가? A에서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건 몇 가지 경로예요? 이렇게 가는 건 한 가지죠.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다 한 가지 경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이전까지 가는 거 한 가지, 이전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이전까지 가는 것도 최단 경로는 각각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죠?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일까요? 여기는요?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이게 틀릴 요소입니다. 일로 못 가죠? 여기서 일로 못 가죠? 오로지 이 길로밖에 못 가죠? 이렇게 하는 건 한 가지인가요? 여기는 몇 가지예요? 그대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점 좌표가 여기까지 몇 가지죠? 이것도 틀릴 수 있으려나? 여기까지 4가지 방법으로 왔다가 그 4가지 방법 그대로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까지 가는 건 4가지입니다. 되신 거 맞아요? A에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경로는 4가지입니다. 윤화가 지금 리액션이 없어도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몇 가지죠? 이제 더하기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9가지, 15가지, 14가지, 29가지인가요? 직접 세서 구할 겁니다. 끝났어. 자, 책 사시고요. 책 사셔가지고 첫 번째 챕터 개념센 수학, 문제집센 수학 사가지고 풀어보세요.